XRP가 앞으로 100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몇천 원인데 뭔 개소리를 하냐면서 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단순하게 뉴스만 듣고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 주세요. 코인 수삭.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최대 투자 회사들이 XRP 레저, 즉 XRP 원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투자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무려 각 나라의 법적인 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에서도 리플과의 협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플넷, 리플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 은행망에 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5년도의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최대 5개국 이상의 국가는 이미 발표가 끝났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마저 완벽하게 종결이 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도 협력 발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리플사가 암호화폐 역사상에서 정말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하면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식 X 계정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추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23년도부터 여러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리플사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와도 CBD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남들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을 해왔던 중앙은행들과의 CBDC 협력 발표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알려진 국가만 하더라도 홍콩, 콜롬비아, 북한, 팔라우, 몬테네그로 현재 국가 단위로 XRP 레저를 결제 솔루션으로 준비를 하고 리플 IMF와 글로벌 결제망 구축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팔라우 공화국에서 리플 레저 시스템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무려 국가통화기금인 IMF와도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MF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IMF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191개의 나라가 있는데 글로벌 은행과 전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 IMF까지도 협력을 해서 리플이 국가 단위로 리플 레저 기반의 시스템을 현재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무슨 천사 같은 기업이어서 이렇게 자기네들 돈으로 전 세계 리플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리플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XRP 소각의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XRP 소각의 메커니즘, 바로 XRP의 소각 메커니즘을 보면 데이비드 슈워츠라고 리플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이 소각 관련해서는 XRP 레저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서는 XRP는 소각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2023년도부터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리플과의 CBDC를 논의하고 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나라와 기업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재들을 꽁꽁 숨겨놓고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SEC와의 소송의 종료가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에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기간급의 XRP의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 레저는 묵묵하게 전 세계 금융권 쪽으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XRP가 100만원까지 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XRP 원장의 위에서 거래의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소각되는 XRP라는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XRP라는 글로벌 송금의 혁신 수단을 전 세계 은행들이나 기업들, 심지어 미국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채택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송금에서는 리플을 대체할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국가 단위급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나 기술력에 집착하는 곳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인데요. 철저한 자본주의인 미국의 대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보고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까지도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당 1,500건 이상을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 심지어 수수료도 0.001 XRP로 굉장히 저렴한 데다가 얼마를 송금하든지 고정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주요 은행들에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솔직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도 올해 초부터
내부 거래의 100%는 이미 리플 XRP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XRP의 레저가 미국 기관들 사이에 전부 깔려있는 상태라고 오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또한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우리은행까지도 리플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인민은행까지도 리플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법정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려있는 XRP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까지도 무려 수억 달러를 들여서 XRP를 준비금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XRP의 원장을 이용을 하겠다. 이러한 발표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에서 5억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5억 달러면 거의 7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기업에서는 1조 원을 넘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금융권의 대장 코인 중 하나가 XRP라고 증명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을 합쳐서 봤을 때 무려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XRP에 관련된 채택 발표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결제 솔루션에서 기업 준비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도 XRP ETF의 준비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에서 XRP가 포함이 된 ETF까지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만 XRP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과의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리플의 솔루션을 기술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기반에 얹혀져서 거래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 엔화의 외환 시장의 순위를 보면 달러와 유로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급에서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를 선택을 한 거고 솔직히 지금 다른 나라들도 리플을 실사용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도시인 홍콩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리플이 홍콩 통화청을 껴서 CBDC 프로젝트 및 실물 자산 토큰화까지도 지금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급하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리플 레저라는 도로를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마켓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진짜로 유명합니다. 두바이 토지국에서 리플 레저를 도입을 해서 부동산 RWA의 사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리플의 원장 시스템이 전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역의 금융의 허브라고도 볼 수 있는 두바이에서 RLUSD도 정식 채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십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XRP가 수수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XRP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디플레이션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뉴스만 읽고서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탠더드 차다드라고 메이저 은행에서 분석해서 나온 분석 리포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RP 레저에서 기본 거래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기본 수수료는 0.001 XRP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몰려있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대로 XRP가 앞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의 14%만 차지해도 얼마입니까? 연간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8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수료만 따지더라도 한 해만 5천만 건 이상의 수수료로 XRP가 소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시장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XRP의 가치는 거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는 XRP의 레저가 사용될 것을 감안한다면 XRP가 계속해서 소각되고 없어지는 메커니즘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리플 한 개가 100만 원에 갈 수 있다는 소리는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세력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슬리피지의 개념을 일반 개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1,000원짜리 XRP를 사려고 하는데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사려고 하면 시장의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매물대가 뚫리면서 점점 더 비싼 가격대에 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나는 1,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실제로 평균 1,050원이나 1,100원의 평균가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리피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XRP는 단순한 투자용 코인이 아니라 국제 송금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실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XRP로 송금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는 큰 금액을 차지하려고 하면 슬리피지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송금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송금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XRP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쉽게 예를
예를 들면 XRP가 1달러일 때 1억 달러를 송금을 하려면 XRP 1억 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XRP가 100달러라면 같은 1억 달러를 송금해도 단 한 개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오른다면 좀 더 적은 수량으로 큰 송금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슬리피지 가격에 미끄러진 현상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RP라는 게 단순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해서 저는 XRP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적 화폐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국가 간의 송금 속도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의 세력들과 전통 금융기관들도 송금 테마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는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새로운 가치 저장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움직이는 그 시장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XRP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효자 종목이라고 해외 전문가들이나 저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력들이 은밀하게 추진 중인 차세대 금융의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코인은 XRP 레저 위에서 직접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 XRP 레저의 코드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스마트 계약 사이드 체인에 올라가 있는 형식입니다. XRP 레저의 기술적인 DNA를 공유하며 XRP 레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과 XRP의 유틸리티의 연관성에 핵심 상호 운용성에 있고 독자적인 연산을 수행하면서도 XRP 레저의 계정키를 보유하고 또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 XRP가 가지지 못한 복잡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XRP는 해당 코인이 가지지 못한 유동성과 글로벌 인지도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두 생태계는 해당 코인이 계산을 하고 XRP의 레저가 결제하는 새로운 형태로서 긴밀하게 통합되어 발전할 것입니다. 즉 XRP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코인을 수개월간 조사해온 자료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행복해지실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코인들을 여러분과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담아놓은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벌써 12번째 쿠키 영상입니다. 쿠키 영상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고정 댓글이 보이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고 문자로 코인 순삭이라고 딱 4글자만 남겨주시면 구독자 전용 쿠키 영상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상 댓글에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링크를 클릭하셔서 휴대폰 문자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순삭이었습니다.